P2P는 사실은 단기 자금용을 쓰시는 거예요. 단기.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싸겠죠. 다만 플랫폼 회사가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플랫폼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원투법이 시행이 되면 이게 내용이 좀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대출을 위해 찾아온 아파트 금융통의 건대남 김지수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소비자 금융권 중에서도 P2P 금융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P2P 대출을 혹은 P2P 금융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파일 공유 사이트?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의미도 있긴 합니다. 원래 그 의미가 먼저죠, 원래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비자 금융에 속하는 P2P 금융입니다. P2P 금융, P2P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P2P 금융에 대해서 잠시라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P2P 금융이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온라인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신용점수,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 중에 하나인데요. P2P 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이 금융 거래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대출자와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그 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 그 사이에 플랫폼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P2P 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이 P2P는 피어-투-피어의 줄임말로서, 즉 은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들끼리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개인과 개인 간, 이 피어-투-피어의 이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은행에 돈을 좀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빌리는 등 이 개인과 은행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지만 P2P는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로 이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 중간에 중개업체가 개입해서 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기반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형식의 크라우드 펀딩이죠. 돈이 필요한 건대남이 P2P 대출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심사팀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서 대출 심사를 한 다음에 적정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서 이제 즉 펀딩 모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며 이제 펀딩 모집이 완료된 즉시 대출 실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대출 실행이 된 후에 이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이제 개인들도 이제 작은 규모의 대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온라인 투자 온투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온투법 들어보셨나요? 온투법이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의 약자로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 수준으로 개정한 것인데요.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이 P2P 금융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체 이율 등 여러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의 이 공시를 의무하는 것을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돌려막기 등의 이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제한을 하고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상품과 해당 투자 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정보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고위험 상품 등 취급을 좀 금지하고 대출 채권, 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 투자 상품의 취급과 대부업자 또는 특수 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네 번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 권고 시 유의사항을 강화. 투자자가 P2P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타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금 관리 강화.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치된 투자금 등을 제3자가 상계, 압류하지 못하며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게 금지됩니다. 여섯 번째로 대출 한도 및 투자 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현재는 업체당 투자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원투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P2P 대출 좀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시도지사에 등록한 P2P 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P2P 업체뿐만이 아니라 대부업체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우선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들어가신 후에 오른쪽 위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부속 사이트에 서민금융 1332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해주신 후에 위에 메뉴에서 금융회사 조회에 마우스를 이제 좀 대보시면 등록 대부업체가 뜹니다. 클릭해 주시고 가운데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를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창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좀 더 안심하고 P2P 대출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겠죠. P2P 대출은 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좀 낮추고, 즉 금리도 낮춰지겠죠.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저축은행 및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은행에서 지금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신용이나 아니면 소득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거절 받으신 분들, 아니면 이금융권과 비슷한 중금리로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데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대부업밖에는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 은행이나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한도가 더 필요하시거나 부족하신 분들에게 이 P2P 대출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2P 대출에는 신용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는데요. P2P 대출 중에서도 P2P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2P 주택담보대출은요, 이 소득과 관계없이 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요, 신용한도가 부족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다 받으셨다, 추가로 후순위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으시는 걸 좀 이렇게 원하는 분들께 이런 상품을 추천합니다. P2P 담보대출의 조건은 고객 본인 명의 부동산,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의 보유자분 한해서 대출 금액은 최소한 1,000만 원부터 10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금융사나 금융사 상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12개월 정도까지, 한도는 약 80%에서 85%,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금리는 은행권이나 보험사보다는 다소 높은 중금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과 한도 금리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P2P 금융에서 대출을 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용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플랫폼 이용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많으니까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문의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2P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만 플랫폼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2P 대출을 받으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모나 연체율 및 경영 현황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2P 금융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투자 현황과 공시 자료를 공개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 이런 자료가 없다면 조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을 받기 전에 공시 사항과 유의 사항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것. 대출 전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시 사항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죠. 또한 대출은 차주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P2P 금융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무조건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P2P 금융 말고 다른 더 좋은 금융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대출 상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P2P 금융과 P2P 대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이 P2P 대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P 대출을 짧게 요약하자면 나는 은행에 이자가 너무 없어. 이자를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투자자. 그리고 조건이 안 되는데 대출을 좀 받고 싶다. 대출자. 이거를 중간에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싸겠죠. 다만 플랫폼 회사가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플랫폼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투자자 보호법이 원투법이 시행이 되면 이게 내용이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바뀐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상품이 들어가고요. P2P는 사실은 단기 자금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단기. 왜냐면은 P2P 대출을 받고 나서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여기서 연장을 한 번 더 하거든요. 연장을 할 때 연장 플랫폼 비용이 또 나가요. 그럼 플랫폼 비용이 계속 나갈 수도 있어요. P2P 대출은 대신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 자금 쓸 때 6개월 내지는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쓰실 때 단기 자금 쓰실 때는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 불입금하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플랫폼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액이 커버리면은 그만큼 내가 내야 되는 비용도 커지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출은 꼭 상담 받아보셔야 되고 P2P 금융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뤄봤지만 그냥 이렇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나한테 맞는 거는 내가 P2P 금융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